짜잔. 자, 이거 이제. 아, 깜짝아. 뭐라고요? 그럼 예, 충분히 열어서 방충망 좀 닫아줘. 태춘이 벌써부터 자려고 그러죠? 왜요? 왜요? 진짜로요? 그럼 아까 쉬는 시간에 시작하기 전에 자지. 그럼 막 깨겠죠? 아, 그게 잠이 오는 건 나 때문이군요. 내 시작하려고 하니까 잠이 오고. 아유, 정말. 아유, 태춘이 진짜. 미안해요. 내 존재 자체가 태춘이에게, 미안함이에요. 미안해요, 태춘아. 아유, 참. 자, 이렇게 쓰고요.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표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번역이 있다는 얘기예요? 번역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네, 이거 번역이 실패한 말이죠, 그렇죠? 무슨 말이죠? 그래서 전혀 번역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런 아주 묘한 테크닉을 쓰는 건데 이 녀석은 매우 극소량 혼합물을 분리하는 아주 중요한 테크닉이에요. 막 실제로 양이 억수로 많은 것들이 섞여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섞여 있는데 막 농도로 막 백만 분의 1, 천만 분의 1 이렇게 아주 조금 섞여 있는 거 있죠. 억수로 조금 섞여 있는 혼합물들을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같은 것들이 예시가 될 수 있냐면 혹시 여러분 효소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효소? 효소가 이제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떤 물질들인데 그 효소가 생명체 내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효소는 필요할 때만 몸에서 만들었다가 필요가 없어지면은 몸에서 분해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효소가 실제로 몸속에 남아있는 시간은 아주 짧아요. 그리고 농도가 진하다, 옅다 굉장히 옅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왜 피 검사하기 위해서 피를 조금 뽑잖아요. 여기 피 검사 해본 사람. 피 검사. 우리 피 검사 안 해봤어요? 피 검사 안 해봤어요? 응? 피 뽑는 거요. 안 해봤어요? 기절했었구나. 그 뭐냐면 그 주사기로 팔 같은 데 좀 쭉 찌른 다음에 안에 있는 피를 좀 빼내거든요. 그래서 피를 가져가서 이제 여러 가지 생리학적 검사를 하면 그 사람이 이제 그 뭐냐면 그 시그널을 알 수 있어요. 피 가져가다 꼭 마시고 이러면 안 되고요. 그럼 뱀파이어. 유나 뱀파이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아니 근데 그 지금 유나 몇 학년이죠? 4학년이요? 초등학교 3학년? 아니 중학교 3학년 될 때까지 피 검사를 한 번도 안 해봤다고요? 하죠. 그 의무 검사 있잖아요. 왜 뭐 이렇게 국가에서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때 했죠. 근데 기억이 안 좋았구나. 그거는 비만만 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학교에서 어. 시키는 거는 과체중만 하는 거거든요. 과체중 애들은 피 검사 하는 거예요? 과체중 안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나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저희 학교는 정상이면 안 해도 되고요? 그렇구나. 그거 뭐야? 그럼 유나는 그래도 검사 안 해봤나 보다. 어? 어. 초등학교 때는 정상이었고, 그럼 지금 비정상이에요? 자기는 보기에 유나는 비정상이에요? 어. 초등학교 때 정상이어도 검사를 한다고요? 다 한다고? 하여튼 그래.
그래서 태춘이 해봤죠? 태춘이 피 뽑을 때 아팠죠? 그냥 할 말 했어요? 그렇구나. 아유, 참나. 그, 정가연 얘기했죠, 정가연. 정가연 누구예요? 정가연 내 첫째 딸, 지금 몇 학년? 지금 고3이거든요? 정가연 고3인데, 정가연 초등학교 때, 정가연은 지금도 그렇고,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통통해요. 덩실해요. 그래갖고, 정가연이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애기잖아요. 애기인데, 와가지고는, 집에 와가지고는, 김선아한테, 엄마, 나 경기도 비만이래. 라고 하더래요. 경기도 비만. 그래가지고 김선아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니 비만은 비만이면 경기도의 비만 기준하고 뭐 경상도 뭐 강원도의 비만 기준이 다른가? 그럼 경기도 기준의 비만이라는 얘기인가? 라고 김선아가 아주 의아했대요. 가연아 경기도 비만이 맞아? 엄마 나 경기도 비만이라 서 경기도 비만. 그리고 김선아가 갸웃갸웃 하다가 드디어 통지서를 받은 거예요. 그 건강검진 통지서를. 봤더니 경도 비만, 경도 비만. 우리 정가연이 어휘가 진짜 없었고 어휘가 진짜 어려운 말을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는 아기 때 그 어려운 한자말을 몰라가지고 경도라는 말을 몰랐던 거야. 자기가 아는 경도는 살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그밖에 몰랐던 거지. 그리고 정가연이 자기는 경기도 비만이었다고 하여튼. 승현이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는 그럼 창원시 비만 뭐 이런 걸 알고 있어요? 어때? 아니 승인이 굉장히 너그러운데요? 좋습니다. 오늘 집에 김선아 저기 오늘 집에 가서 저기 정가연한테 얘기해 줄게요. 이거 이해해 주는 학생이 있었다고. 아무도 없었는데 승인 대단해요. 승인 대단해. 하여튼. 자, 그래서 피를 쭉 뽑아요. 그럼 여러분 피라고 하는 게 화학적으로 순물질이겠어요? 억수로 많은 물질들이 섞여 있겠어요? 화학적으로 피는 무지막지한 혼합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피 안에 있는 그 많은 혼합물들이 실제로 뭐가 있는지 100% 밝혀내지 못했어요. 그 정도로 피 안에는 억수로 많은 물질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서 피를 좀 채취해서 피 검사를 한다는 건 그 중에 알려져 있는 몇몇 물질들 아시겠죠? 그러면 피도 한 10ml 뽑았어. 그러면 10ml 해봐야 부피가 한 요 정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미 이 정도도 뭐 그렇게 많은 얘기야 꽤 적은 양이야. 이것도 꽤 적은 양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럼 이 안에 사실은 여러 가지 화합물이 100만 가지 이상이 섞여 있어요. 피 안에도요. 그러면 이렇게 조그만 것 안에 100만 가지가 섞여 있으면 한 물질당 양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조금밖에 없겠죠. 그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게 생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뭐 생명 얘기를 잠깐 하자면 예를 들어서 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막 날벌레 같은 애들 있잖아요. 푸르르 날아다니면서 막 날아다니고 막 책상에 앉잖아. 그럼 이런 애들은 혼자 살아서 움직이기도 하고 막 알 낳아서 이렇게 번식하기도 하고 하지. 그럼 그 벌레가 이렇게 있다고 에이 기분 나빠서 벌레를 딱 잡아서 쭉 밀어버렸어요. 그럼 벌레가 어떻게 되겠어요? 책상에 찍 이렇게 발려버리겠죠? 그럼 이제 그런 끔찍한 행동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럼 이렇게 조그만 벌레가 날아다니다가 그 땅에 바닥이 확 밀어버리면은 생명을 구성하는 물질들이 이 바닥에 얇게 깔려 있겠죠. 얇게 깔려 있겠죠. 그러면 그 얇게 깔려 있는 물질을 싹 걷어다가 그 정도의 질량만을 가지고 그렇게 비행이 가능하고 번식이 가능한 물체를 만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까요? 지금 인간의 기술로. 가능해, 불가능해? 지금 인간의 기술로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인간의 과학기술이 발전한 것 같지만 그 인간의 과학기술이 여전히 연구가 거의 안 돼 있는 부분이 바로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조그만 벌레의 조그만 질량으로부터 그 조그만 질량을 가지고 이 물질들이
이 뭐냐면 조합을 해서 생명을 탄생해내는 건데 그것에 대한 모든 미케니즘을 인간이 다 모르고 있는 것이 바로 생명이다. 아시겠죠? 알겠죠? 그런데 묘하게도 그 생명 연구와 관련된 우선 첫 번째가 뭐냐면 생명을 구성하는 물질들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유나 왜 이렇게 좋아해? 벌레 뭐 뿍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좋아하는구나. 유나 어떤 부분이 좋았어요? 벌레 죽이는 거 좋았어요? 그럼 유나 뭐 생명을 위대하다. 어? 생명을 위대하다. 아 생명은 위대하다고요? 아, 생명은 위대한데 왜 이렇게 배실배실 웃는 거죠? 그 부분이 좋았어. 아 그 부분이 좋았다고요? 그럼 생명은 쓸데없다 그럴까요? 왜 그 부분이 왜 뭐 어디가 재밌었지? 태춘아 아니지 유나야 생명은 위대해. 뭐 아무튼 않자는 게 또. 벌레부터 보셨어요? 아 벌레부터? 아 벌레. 유나 벌레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는구나. 아니 사람들이 성향이 되게 다른 게 왜 놀이터에서 놀다 보면 개미 많잖아요. 개미. 놀이터에서 승희 놀다 개미 본 적 있죠? 개미. 그럼 왜 개미 집도 봤죠? 개미 집. 조그만 구멍에서 개미들 막 들락날락 하잖아요. 그러면 정가영 같은 경우는 그 개미 보면요. 아 개미! 막 도망갔거든요. 정가은은요. 개미. 뭐 이러더라고요. 예. 네. 그 아기 때. 그러니까 지금은 교육을 시켜서 그러면 안 된다. 개미 되게 중요한 생물이다. 그래가지고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기 사람마다 다르던데? 사람마다? 이게 자매여도 뭐 도망가는 애가 있고, 개미! 유나는 어떤 타입이었어요? 찌르는 타입. 찌르는 타입. 알겠습니다. 승윤이는 어떤 타입? 밟는 타입. 알겠습니다. 둘이 통하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생명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그 생명 안에 아주 극소량으로 들어있는 조그만 물질들이 있죠. 그게 뭔지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를 연구를 하고 싶은데 당최 이 안에 뭐가 있는지부터 모르면 그 모르는 것들이 어떻게 기작을 하는지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 안에서 뭐가 있는지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생명 연구의 시작은 생명안을 구성하는 그 물질, 아직 생명을 갖지 않는 물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내는 게 중요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생명 안에 있는 물질들을 분리해내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그게 획기적인 방법을 개발해 준 게 그게 바로 크로마토그래피예요.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는 생명 안에 있을 정도의 극소량의 물질도 다 분리해서 이게 뭔지를 알아내게 해주는 아주 똑똑한 물질이에요. 똑똑한 테크닉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크로마토그래피는 그냥 화학이다, 뭐 그냥 이런 분리 기술이 있다가 아니라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개발된 어떤 중요한 테크닉이에요. 소개 나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 크로마토그래피는 화학 전반에서 봤을 때 중요한 기술이겠어요? 뭐 아무것도 아니겠어요? 화학 전반에서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대학교 화학과에 갔다. 그러면 2학년 1학기 때 분석화학이라는 테크닉을 배우거든요. 그럼 2학년 1학기 때 분석화학을 대학교 화학과에서 배우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이거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무지막지하게 나와야겠죠? 무지막지하게 나와. 그래서 화학과를 가면 아주 자세하게 배우는 테크닉이고 당연히 이 녀석은 그 업적을 인정받아 노벨상이 2번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노벨상은 너무 큰 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노벨상은 화학에만 주는 거예요. 물리화학, 생물, 지구화학 전체 다 주는 거예요. 화학은 과학 전반에 다 주는 거거든요. 근데 화학만 주는 게 아니고 과학 전반에 다 주는 엄청난 상인데 그게 화학의 특별한 한 부분에 노벨상이 2번이나 나왔다는 얘기는 이 테크닉이 중요한 거다 안 중요한 거다? 억수로 중요하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맞는데 겨우 중딩인 여러분들이 이 모든 상황을 알기에는 조금 어려웠을 거란 말이죠. 솔직히 이 문제는 내가 봤을 때 이거 푼 친구 1도 없었을걸요? 아무도 못 풀었을걸요 이거 아마? 아무도 못 풀었을 거예요.
사실은 이런 문제는 틀리면 돼요, 안 돼요? 예요. 이런 문제는 뭐 냅다 틀려도 되는 거죠. 왜냐면 아무도 맞추지 못했으니까. 이런 문제는 틀려도 돼요, 사실은. 또 하나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항상 시험은 그 모두가 맞출 수 있는 건 실수하면 안 되고요. 모두가 틀리는 건 틀려도 돼요, 알겠죠? 어차피 뭐 변별리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 그럼에도 또 내가 누굽니까? 그 정너띵 선생이잖아요. 정너띵 선생. 화학의 모든 내용을 설명해주는 정너띵 선생. 이거 맞죠? 그래서 이제 나한테 걸리면 짤 없죠, 알겠죠? 짤 없죠. 그래서 이게 뭔 말인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거예요, 알겠죠? 오늘 할 게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문제는 하나인데 여러 가지 내용을 한꺼번에 융합시켜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기 지우 알겠죠? 지우 자는 거 아니에요? 지우 울어요? 지우 왜 울어요? 진짜로요? 지우 크로마토그래피가 슬펐구나. 슬펐다고요? 어머, 감수성 진짜 짱이야. 이 크로마토그래피 썼는데 슬프고. 역시 감수지우. 와, 저 감수지우. 그래서 지우 몸에서는 감수 분열만 돼 막. 체적 분열은 안 되고 막. 지우 오케이. 지우 좋아요? 그죠? 그래. 저 태춘이 졸린 거 아니죠? 이상한 거 말하고 잘못했어요. 이상에서 잠겠다고요? 그 이상한 거면 윤하잖아요. 자기도 윤하 이상하다고 생각하는구만. 네? 어? 네? 이상하다며요. 네? 윤하 어떡해요? 이번에 이상한 애들이 많아요, 윤하야. 그래. 보자. 자, 그럼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극성과 무극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뜻입니다. 분자 혹은 물질 내. 자, 분자나 혹은 물질 내에 이게 뭐냐면 분자나 혹은 물질 내에 뭐라고 해야 될까? 물질 내에 약간의 전하 분리가 나타나는 현상을 극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짜잔. 자, 이렇게 쓰면 얘는 그 유명한 H2O 무슨 분자죠? 그 유명한 물 분자죠, 물분자. 저기나 이거 알죠? 자, 그러면 이제 물 분자의 루이스 구조를 한번 써보면 얘가 이렇게 이렇게 좋아.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수소 쪽이 약간 플러스 성격. 그 다음에 저기에 있는 산소 쪽이 약간 마이너스 성격. 이런 게 나타난다고 예전에 한번 언급한 적 있죠? 기억나죠? 민사, 요 정도 기억나죠? 저기 그 감수지우? 대답도 안 하네. 감수지우? 이거 기억나죠? 이거 기억나요? 그래서 이제 내가 뭐라고 했었냐면 여기 이제 요 돼지 꼬랑지처럼 쓴 표현을 읽을 때는 델타, 그리고 의미는 조금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델타라고 읽으면 되는데 뜻은 조금.
그래서 이 표시는 뭐냐면 조금 플러스 조금 마이너스가 됐다. 뭐만 알겠죠? 이해했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들 여기에서 이 물질마다 극성의 정도는 모두 다 다릅니다. 모두 다 다릅니다. 물질이 다르면 극성도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짜잔, 이런 물질. 자, 이런 물질을 이제 우리가 메테인이라고 하는데, 이 메테인 같은 경우는 구조를 그리면 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여기서 뭔 생각을 한번 해볼 거냐면 전기음성도라고 하는 걸 비교를 해볼 텐데, 탄소와 수소, 요 둘의 전기음성도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기음성도라는 말의 뜻이 뭐였죠? 전기음성도라는 말의 뜻이 뭐였어요? 유나, 저 말 뜻이 뭐였어요? 누가? 바로 원자가 전자를 끌어들이는 정도. 이걸 전기음성도라고 했죠? 그게 아까 이 H2O에서는요, 수소하고 산소를 비교하면 산소가 월등히 더 커요. 산소의 그 전기음성도 크기가 3.5 정도고 수소가 2.2 정도거든요. 그래서 전자를 끌어들인 정도가 산소가 크기 때문에 요놈의 산소가 수소에서 전자를 끌어들여서 산소가 약간 마이너스, 그 덕에 수소는 플러스가 된다고 했죠. 그런데 이 메테인에서는 구성 원소가 탄소하고 수소뿐인데 그 전기음성도가 각각 얼마냐? 아까 수소는 2.2라고 했는데 탄소가 2.5 정도예요. 그러면 이 정도 차이는 뭐라고 생각해도 좋냐면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알겠죠? 그럼 한 0.3 정도 차이 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정도면 전기음성도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겁니다. 이해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전자를 끌어들이는 정도가 보시다시피 이쪽이 크니까 끌려가지고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될 텐데, 이쪽은 얘나 전자를 끌어들이는 정도가 같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끌어들이는 정도가 비슷하니까 뭐 굳이 누가 더 끌어들이고 굳이 누가 뺏기고 그럴 일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분자 전체적으로 부분 전하가 안 나타난다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이거 자, 그리고 세 번째. 극성이
비슷한 물질끼리 서로 잘 섞입니다. 극성이 비슷한 물질끼리 서로 잘 섞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뭐냐?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물질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뭘 한번 그려볼까요? 안 녹는 거 있어. 그 다음에 가소자.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이런 거. 예를 들면 마지막으로 뭐 이렇게 우선 그림이나 한번 그려보세요.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자, 각각의 이제 이름을 살짝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건 이제 물. 얘는 알코올. 이런 거는 이제 그 줄임말인데 THF라고 하고요. 얘는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있어 라고 하고, 얘는 사이클로 헥세인 이라고 하고, 얘는 그냥 한, 둘, 셋, 넷, 다여 헥세인이라고 하는데, 대충 어떤 순으로 써놓은 거냐면, 얘가 이리 갈수록 극성이 커요. 이리 갈수록 극성이 커요. 그리고 이때 이리 갈수록 극성이 작아요.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붙여야 되는데 칸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물질들 사이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극성의 정도가 모두 다르다라고 했는데, 그게 물질마다 성격이 매우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면 놀라웠게도 이런 물질들 사이에 요런 애들 끼리 잘 섞여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요 끼리 잘 섞여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분자를 사실을 구조식으로 그려본 적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이름들을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이름까지 알 필요는 전혀 없고요. 이름까지 알 필요는 전혀 없고, 그 저런 식으로 물질들끼리 성격이 비슷할 경우 잘 섞이고, 성격이 다를 경우 잘 안 섞인다.
이런 정도만 우선 알아두시면 된다고요. 알겠죠? 저기에는 뭐 구조식이나 이름까지는 당장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런 물질들이 있고 성격이 비슷하면 잘 섞인다. 이런 정도만 알아두면 된다고요. 지금 나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첫 번째 1 물과 잘 섞이는 물질은 극성이 크다. 물과 잘 섞이는 물질은 극성이 크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과 안 섞이는 물질은 극성이 작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물질들은 보통 뭐가 되냐면 유기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이 나올 수도 있는데 유기물질? 유기물질? 자,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오일 얘기하는 거예요. 오일 알죠? 오일. 참기름, 뭐 올리브 기름, 그 오일 그거요. 그런 걸 우리가 유기물질이라고 한다고. 유나, 올리브 오일 좋아해요? 참기름 좋아해요? 참기름 안 좋아해요? 왜요? 한국 사람이 참기름 싫어해요? 하긴 뭐 그거 참기름의 향기를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데 싫다고 하는 사람도 있긴 하거든요. 그 향기 싫어하는구나. 사람마다 다르긴 해. 뭐, 한국 사람 중에도 참기름 별로 안 좋아하는 음식에 참기름 떨어뜨리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긴 해. 유나 그렇구나. 근데 올리브 오일은 좋아요? 진짜로요? 그럼 들기름은요? 들기름도 별로예요? 그래요? 그래요? 오케이. 어떠니 졸리군요. 진짜로요? 어떠니 어떻게? 어떠니 올리브 오일 좋아해요? 완전 좋아해요. 뭐라고요? 좋아해요. 좋아해요? 참기름은? 좋아해요. 들기름은? 제일 좋아해요. 진짜로요? 돼지기름? 그건 별로 아니고. 그래. 그래. 좋아. 그래서 유기물질이라고 쓰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오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그런 형태의 물질들이에요. 그럼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바로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짜잔, 유기물질 이렇게 넣으면 물과 유기물질 사이에 이렇게 섞이지 않고 층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즉 여기는 유기물질이라는 게 여기에 있는 이서, 사이클로헥세인, 헥세인 이런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놈들이 사실 여기 들어있을 때 물을 부어 놓으면 둘은 섞이지 않고 층이 분리돼요. 꼭 이런 애들뿐 아니라 이게 참기름, 뭐 올리브 오일 등도 이렇게 층이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역국 같은데 이렇게 들기름이나 참기름 같은 거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그럼 미역국에 들기름이나 참기름 떨어뜨려 놓으면 섞여요, 안 섞여요? 안 섞이죠. 기름이 국 위에 둥둥 뜨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저런 성격의 차이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 낭죠? 이 논리를 기억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아이고.
자, 쓰시고. 가만 자. 자, 그다음 갑니다. 저기 줄게요. 여기 주나이? 아, 다 썼어요? 다 썼어요? 자, 여기 적어보자. 에잇. 자, 그다음 13.2. 짜잔.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필 크로마토그래피. 보이세요? 분필 크로마토그래피. 이게 이제 어떻게 구동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여기에 첫 번째 1. 우선 분리 대상. 분리 대상 혼합물을 준비합니다. 자, 여기에 짜잔 한 다음에 여기 이제 어떤 용매에 자, 예를 들어서 짜잔 이런 애들이 섞여 있다고 칩시다. 자, 여기서 RB라고 쓰는 건 뭐 이렇게 뭐 그냥 내 맘대로 쓴 거예요. 내 맘대로 쓴 건데 의미는 문제는 뭐 잉크 색소라고 했으니까 이 R은 빨간색 색소, 여기 있는 B는 색소. 요겁니다. 자, 그래서 분리대상 혼합물을 준비하고요. 여기다가 자 보세요. 여기다가 짜잔 뭐가 있냐? 모세관입니다. 여러분 모세관이란 말 들어본 적 있죠? 모세관 아주 얇은 관을 뜻하는 건데 관이라고 하면 위쪽이 막혀 있는 거예요, 위쪽이 다 뚫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관은 위가 막혀 있는 거예요, 둘 다 뚫려 있는 거예요? 둘 다 뚫려 있는 걸 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관의 의미는 항상 빨대처럼 위아래가 다 뚫려 있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이 모세관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 굵기가 대략 10에 대략 한 0.1 밀리미터 0.1mm 정도로 아주 그 관의 두께가 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1mm 정도만 돼도 꽤 작은 거고요. 그거의 10분의 1인 0.1mm면 되게 작은 거죠. 그럼 0.1mm부터 잘 보여. 이게 약간 아리까리해요.
아리까리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0.1이라고 하는 건 아주 그 얇은 관을 뜻합니다. 대준아! 이거 놀라지도 않네. 완전 기절해가지고. 대준 많이 힘들어요? 지금 몇 시야? 켜지지도 않아. 켜지지도 않아. 좋아. 대준 조금만 하다가 쉬었다 할게요. 그죠? 사서대로 돼요. 뭐라고? 물론. 그래. 자, 그래서 이 모세관을 여기에 살짝 찌릅니다. 그래서 아주 얇은 모세관을 가져다가 요 용매에다가 이게 분리대상 혼합물에다가 이렇게 쿡 찌릅니다. 자, 쿡 찌르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 줄게요. 이거 준다. 그러면 얘가 여기서 짜잔 이런 식으로 용액 일부가 빨려 올라갑니다. 왜일까요? 위아래가 뚫려 있는 얇은 모세관을 이런 식으로 저 용액에다가 쿡 찔러 놓으면 그 용매 일부가 이렇게 위로 살짝 올라가요. 위아래가 다 뚫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력이 있어도요. 유나 왜 올라가죠? 무슨 원리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모세관 현상이요. 모세관이니까 모세관 현상은 맞는데 근본적으로 뭐 때문이라고 했죠? 근본적으로 무슨 현상이라고 했어? 모세관 현상 맞는데 모세관 현상의 근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대충 웬일이에요? 잘했어요. 바로 표면 장력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데 이런 현상을 모세관 현상이라고 하고요. 이 모세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표면 장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표면 장력 덕에 용액 일부가 저기에 있는 모세관 안으로 쭉 빨려 올라가는데 빨려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죠. 자, 여기에 빨간색 색소가 파란색 색소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럼 일부가 빨려 올라가면 어떻게 될 거냐면 이 빨간색 색소 일부가 여기로 들어갈 거란 얘기예요. 파란색 색소 일부가 따라 올라갈 거란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로딩이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자, 여러분, 원래 로드라고 하는 그 말의 동사의 뜻이 뭐예요? 로드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로드 말고요. 로드. 대충 무슨 뜻이에요? 로드. 몰라.
아, 이 정도 또연이 로드가 무슨 뜻이에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해요. 아, 영어. 아, 좋아요. 감수지우. 로드 뜻입니다. 어. 아, 뭘? 아, 그래. 민술 무슨 뜻? 아니, 뭐라고요? 접속하다요? 아, 그렇지. 뭐냐면 그 컴퓨터에 로딩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로딩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때 그걸 접속하다라고 알았어요. 승윤, 로드가 무슨 뜻이에요? 아, 불러오다. 컴퓨터 용어로 알고 있죠, 둘 다. 지금 거의 비슷한 의미로 쓰고 있는데. 유나, 로드가 무슨 말이에요? 아, 몰라. 이 컴퓨터 키면 이 단어가 막 나오거든요. 처음에 이제 컴퓨터 그 OS가 구동이 되기 전에.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짐을 싫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에 이게 만약에 뭐 트럭 같은 건데 트럭에 짐을 담아야 이게 트럭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트럭에다가 짐을 어이쿠 짐을 싣다 로드 이 단어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왜 난데없는 컴퓨터 용어가 되는 거냐? CPU가 작동을 해야 컴퓨터가 뭔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CPU가 그거 뭔가 프로그램을 처리해야 컴퓨터가 돌아갈 텐데 CPU가 처리해야 될 가장 급한 프로그램을 살짝 띄워놓는 공간을 램이라고 하거든요. 그 램에 지금 당장 처리해야 되는 프로그램을 올려놓아야 CPU가 그걸 인식하고 CPU가 그걸 처리하기 시작한다고요. 컴퓨터에서. 그럼 로딩이라는 뜻은 뭐냐면 여러 프로그램 중 지금 사용자가 원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램 위에 실어 놓는 행위를 로딩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접속하다가 아니고요. 프로그램을 램에 올리다. 그러니까 일종의 트럭에 물건을 싣는 것 같은 이런 이미지가 연상이 되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을 램에 이렇게 올려서 램에서 처리하고 CPU가 그걸 인식하기 직전까지의 상황을 로딩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소연 알겠죠? 소연 알겠죠? 소연 알겠죠? 그다음에 민서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뜻인데 이게 뭐냐면 로딩이라는 뜻이 바로 이겁니다. 분리 대상 혼합물 분리 대상 혼합물을 고정상에 올려놓는 행위. 요걸 로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에서는 저 로딩이라는 과정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럼 여기 난데없이 어떤 말이 하나 나오고 있냐면 고정상이라는 말이 나왔죠. 고정상. 자, 고정이라는 말은 우리 일상생활에 쓰는 그 고정이에요. 고정은 막 움직이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걸 고정이라고 하죠. 상은 뭐예요? 상은 어떤 상태,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직역하자면 그냥 가만히 있는 어떤 상태예요. 이 고정상이 뭔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뭘 하자는 얘기냐? 이겁니다.
자, 뭘 준비를 하느냐? 바로 분필입니다. 분필 아시죠? 요거. 분필. 이 분필이 이제 어떤 의미로 act as 고정상으로 이제 작동을 할 거예요. 알겠죠? 고정 작동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하자는 거냐? 바로 혼합 용액을 품은 모세관입니다. 그 모세관에 뭐하고 뭐가 섞여 있다고 했어요? 바로 레드 시약하고 블루 색소가 레드하고 블루가 섞여 있다고 했죠. 그 놈을 저 분필에다가 여기다가 살짝 터치합니다. 터치 알죠? 여기 톡, 알죠? 살짝 터치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있는 요 놈이 이쪽으로 빨려 들어가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분필은 물을 잘 머금어요, 잘 안 머금어요? 분필은 액체를 잘 머금어요, 잘 안 머금어요? 굉장히 잘 머금는 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분필은 액체를 잘 머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분필에서 여기 찍었잖아요. 이렇게 용액으로 적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R, B 모두 다 어떻게 됐어요? R, B 맞습니까? 맞아요?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일정 시간 후 말라요. 마른다는 얘기는 용매가 증발하고 분석 대상 용질만 남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어떤 한 위치에 블루 색소하고 레드 색소 이것만 딱 남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종이에 물이 적셔져도 좀 지나면 말라서 다시 뽀송뽀송한 종이가 되잖아요. 분필도 마찬가지예요. 액체로 적셔 놓으면 처음에는 축축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액체의 용매가 특히나 용매 성분 같은 것들이 증발을 해버리고 나면 그 뭐냐면 적셔놨던 그 액체 성분은 용매는 날아가고 분석을 해야 될 저 레드하고 블루 색소만 저렇게 남아있게 되는 걸 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요 과정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크로마토그래프에서 요 과정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로딩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해하셨어요? 이해했죠? 로딩이라고 합니다. 좋아.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